뉴욕 증시는 엑슨모빌의 실적이 예상을 넘어서고 제조업 관련 지표가 호전된 영향으로 이틀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반등했습니다. 다우는 1.1% 상승한 1185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2월 첫 거래일을 강세로 마쳤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가 각각 5년 5개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뒷심을 발휘하며 장중 상승 반전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호전됐다는 소식에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큰 폭 상승했습니다. 3월 인도분 WTI는 2.1% 오른 배럴당 74달러 43센트에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1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은 2,736억 달러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3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2,700억 달러를 넘은 건 지난해 11월 말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간의 하락세를 접고 드디어 간밤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표, 실적 모두 좋았는데요. 무엇보다 지표 가운데 ISM 1월 제조업 지수가 5년 5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엑슨모빌 시총 1위 종목인데요. 역시나 예상치를 넘어서는 4분기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무엇보다 달러화마저 약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모멘텀도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 텐데 오늘은 리딩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표 실적 모두 좋아서 반등에 성공을 했네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오랜만에 1% 넘는 상승폭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17%, S&P 500 지수가 1.43%, 나스닥 지수가 1.11% 상승하면서 시장에서의 다시금 안도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그리고 움직임에서 계속적인 불안감이 컸었습니다. 다우지수 10,000포인트 선이 무너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 경제지표 호전 및 주요 시가총액 상위군인 엑슨모빌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원자재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 속에서 다우지수는 1185선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10,000포인트 선까지도 위협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어제 장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장세 움직임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다시금 하락세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주요 지표도 좋았었고 실적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의 이번 예산안을 제출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의 발표와 함께 시장은 강세장의 움직임을 더욱더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고점으로 장 마감하면서 1185선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1067선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선이 깨지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냈던 다우가 100포인트 넘게 올라서 1185로 그런대로 괜찮은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가 올랐던 것은 실적 호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발표되던 지표들이 모두 다 좋았는데 오늘은 때문에 경제 지표부터 쭉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1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예, 어제 같은 경우 가장 지표 중에서 가장 잘 나왔던 것은 ISM 제조업 지수였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5년 5개월 만에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계속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었는데요. 1월 제조업 지수가 58.4로 2004년 8월 이래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계속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나타내는데 지금 50을 넘어선 상황에서 계속적인 개선세를 뚜렷하게 나타낼지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는데 예상이 외로 시장에서의 지표가 좋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회복 쪽에 기대감을 더욱더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자크 팬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경제 회복을 이끌어 나간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ISM 제조업 지수 전월에 54.9에서 58.4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지표의 호재가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미국의 12월 그리고 개인의 소비 그리고 개인 지출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소득과 소비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소득의 증가율이 소비보다 더 많아서 저축률도 함께 늘었다고요.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득은 증가하는 모습, 하지만 소비 지출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의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컸던 만큼 시장에서의 지출은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축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2월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 0.4% 증가한 것으로 보이면서 예상치였던 0.3%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은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개인 소비 지출 또한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보다 지금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은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3개월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12월 저축률 또한 4.8%로 작년 6월 이래 최고치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가 ISM 제조업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소비 심리 또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경기가 조금 더 회복 국면이 더욱더 확실시 된다고 했을 경우 이러한 소비 지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소비 지출이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그 제조업 지표는 또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나머지 하나 지표가 남아 있습니다. 건설 경기 관련 지표인데 굉장히 부진했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건설 지출 같은 경우에는 6년 내 최저치를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12월 건설 지출 9,025억 달러로 전월 대비 1.2% 감소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6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나면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특히 상업용 건설 프로젝트와 거주용 주택 건설에 거주용 주택 건설의 위축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또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진다기보다는 주요 지표들이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지표들은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홈디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부동산 관련 업종들 그리고 부동산 ETF 모두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이 건설 지출에 대한 지표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상승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지출이 예상대로 부진했고 사실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는데 이러한 건설 지출 관련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가 다 좋았다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살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슨모빌의 실적은 상승 재료가 됐잖아요. 예,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원자재 관련주의 급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군인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60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는 모습이었지만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주가는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 2.72%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큰 폭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보통 엑스모빌의 주가 흐름 자체가 1%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기술적 매수세 또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2.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과 함께 유가 그리고 금값 또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원자재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철강업 중인 BHB 빌리통 같은 경우에 4%, 리오틴토 같은 경우에도 6.5%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원자재주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어제 같은 경우에 금융주인 시티그룹 같은 경우 나흘째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시티그룹의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해서 현금 유동성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시티그룹은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내년도 2011년도 회계연도 기준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3조 8천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올해 재정 적자가 또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돼서 논란이 있을 거라고요. 예, 지금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3조 8천억 달러의 예산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지금 3조 8,300억 달러의 규모로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이면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재정 적자를 감축
에 초점을 둔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올해 재정 적자가 1조 5,6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러한 예산을 제출을 하면서 미국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서 직면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내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과 함께 지금 예산안에서의 동결 방안 등 적자 감축 방안 또한 좀 더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나갈지 여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었는데 5.7% 큰 폭의 플러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루비니 교수가 사실 뭐 재고 효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재정 어떤 부양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미국 정부로서는 이 적자 규모를 줄이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될 텐데요. 이런 가운데 CNN 머니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 줄이는 방법 7가지를 내놓아서 눈길을 끌었다고요. 예, 지금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3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지금 백악관이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조금은 이제 이슈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회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5년까지 GDP 대비 적자 비율을 5%까지 낮출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또한 적자 확대를 중단시키겠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감세안에 따른 비용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더욱더 만든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주에 이러한 표결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세를 줄이기 위한 적자 확대를 중단하기 위한 이런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이 부시 정부에서 나왔었던 부자 감세안을 폐지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부자들에 대한 감세안을 폐지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지금 서민층으로의 부양책으로 연결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부분 또한 시장에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안을 동결시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년간 지출을 동결시킴으로써 이러한 적자를 감소폭을 줄여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에 대한 세금을 신설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나왔던 금융주의 약세를 주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은행의 부실 위험으로 인한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은행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세금안을 물게 됨으로써 다른 쪽에서 부족한 세수를 이쪽에서 확보하겠다는 언급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지금 계속적인 시장에서의 불안감 그리고 오바마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모습이라고 본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은행에 대한 세금에 대한 신설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지금 금융권에서의 이러한 로비를 하지 말라라는 강력하게 언급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금융권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확산될 확률이 높고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간망세가 더욱 커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석연료에 대한 면세를 폐지함으로써 그린 정책에 대한 그린 에너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업종들 특히 석탄이나 석유 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에는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초당적인 재정위원회 설립을 통해서 이러한 정부에서의 의견을 표출을 더욱더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연결될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에서의 기업들과 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의 통과 여부 또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방법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까지 현재 그 적자를 절반 이상이나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섹터별로 분위기가 원자재 쪽이라든가 금융주 쪽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좀 드는군요. 자, 어쨌거나 간밤에 엑선모빌 실적은 호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전일까지만 해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호실적을 내놓아도 시장에는 좋은 재료가 못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나마 약간은 좀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도 실적 발표가 있죠. 오늘 같은 이제 주요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에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큰 주요 지표 실적이라고 발표 나오는 기업들은 이제 다우케미컬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오늘 먼저 지표의 일정을 먼저 보면은 미결주택 매매가 있습니다. 지금
결제가 되지 않는 주택 매매들이 어느 정도 될지 여부에 따라서 주택 시장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자동차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요타의 리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효과로 반사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포도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또 긍정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판매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판매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우 구성 종목인 다우 케미컬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인 0.11부를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다른 업종들 크래프트 푸즈 그리고 ADP, UPS의 실적에 따른 영향도 크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은 다우 케미컬의 실적 발표와 자동차 판매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일정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상승세로 마감했는데 이틀 연속 오른 것입니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게 제조업 관련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요? 예,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제조업 지표의 호조세 속에서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은 1.13%, 프랑스 0.6%, 독일 0.81%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세계 제조업의 회복세로 통해서 이제 유럽 증시 또한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 또한 2년 내 최고치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경제 또한 계속적인 회복세를 같이 나타내는 글로벌 동조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미 증시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기업 실적 또한 호재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간밤에 오래간만에 달러화가 좀 하락을 하면서 유가 그리고 금값 모두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요? 예, 어제 같은 게 이제 유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달러 약세 기조론에서 유가는 2.1%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배럴당 74.43달러로 배럴로 이제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이 다시금 75불 위로 안착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값 또한 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온수당 1,105달러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미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달러 약세 기조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로는 79.26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 증시의 상승과 유가 그리고 금값 또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미 증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경우 유가 또한 다시금 75불대 위로 안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는 모두 제조업 지표가 좋아서 또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재까지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도 또한 반등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세한 증시 전망 들어보기로 하죠. 동양종금증권 홍재지점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을 했죠. 외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마감했는데 상승폭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 전일에 낙폭을 갖다 만회하면서 상승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장 후반 외국인과 개인의 그 선물 순매수 발빠른 전환이 이제 눈에 띄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기금 공제와 이러한 쪽에 이제 매수 확대, 투신권, 보험권, 기타 법인의 적극적인 재점 매수 흐름 속에서 종합 지수의 변동성이 이제 지점 11포인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9포인트까지 가파른 상승 흐름을
1시 이후에 보였다라는 점, 종가 부분은 이제 플러스 4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한 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소 불안한 장세의 흐름이었고 중국의 낙폭 확대를 비교를 해본다 이러면은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증시에 잠재되어 있는 핵심 악재들, G2 악재죠. 이러한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지수의 저점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종합지수 상의 5일선 돌파 시도와 안착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5일선 1622포인트죠. 안착 성공 시에는 기술적 반등이 성공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핵심 종목과 핵심 업종 중심의 탄력 있는 낙폭 회복의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업종 확산 전체적으로는 일어나지 않겠으나 전반적인 심리 개선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 핵심 변수라고 한다면은 여타 제반 환경적인 요인 이러한 부분을 배제하면은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 구조가 외국인 선물 순매수 확대의 모습과 개인의 선물 순매수 확대 이러한 부분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러면 전일과 똑같은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현물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매도한 것에 대한 반발 매수는 아니더라도요. 적극적인 매도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그 현물 매도 부분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좀 체크해봐야 될 그러한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수의 기술적인 반등 움직임에 제동을 건다 이러면 당연히 종합지수는 기술적인 5일선 안착에 실패할 것이고요. 재차 불안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지수상의 이제 기술적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지수 측면에서는 5일선이 회복이 되면 확실히 이제 좀 반등을 하는 것이다라고 알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물량을 조금 축소를 했다가 저점이다 싶을 때 들어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저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말했죠. 오늘 만약에 다시 반락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투자 전략은 이제 단기 매수에다가 이제 중기 매도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증시가 기본적으로 현 시점 저점 매수에 기술적 반등권력이 있다라는 점은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하실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증시 하락 이후 알아야 하는 상승 논리를 이제 알아야만 이제 상승 논리를 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지수의 고점이 재차 갱신될 때 중국과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가 악재로 돌출이 되면서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융주들을 보더라도 미국의 금융 규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수익률로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와서 보게 되면은 IT 업종의 그 하락이 주된 하락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시아 시장의 대만 시장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률이 컸고요. 우리 증시도 이 실적 호전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발표된 전기전자 업종이 두드러지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기업들의 이익을 피크 쳤다라는 상황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결국은 올해의 전기전자 등 핵심 주도 업종들이 이익 둔화 이러한 부분에 이제 가능성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좀 이유로 하락의 이유로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우리 증시의 전체적인 전략 측면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국면의 기술적인 매매는 유효하되 중기 보유 전략은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상승 국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이상의 흐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이제 전략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러한 낙폭 과대에 대한 종목 접근은 유효하되 중기적으로 보유 전략은 좀 힘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크게 보면은 수익률과
손절 자체를 갖다가 좀 짧게 잡는 그런 전략이 오늘 시장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에서 중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 찾는 것은 조금 무리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종목에 들어가서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단기로 좀 볼만한 괜찮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하나석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외국인들 전일 대규모 순매수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대한생명 상장 예비 심사 통과로 인해서 2월과 3월 사이에 상장이 좀 임박했다.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생명의 지분 7%를 가지고 있는 하나석화에 대한 재평가 그런 작업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술적인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흐름,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에서 좀 불안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수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 그러한 부분과 전일의 강한 핵심 업종의 종목이었다. 이런 부분을 갖다 판단해 볼 수 볼 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강한 탄력 자체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수권역 자체는 전일 종가가 좀 다소 높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5,000원 부분에서 전일 종가라고 할 수 있는 15,750원까지의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1차 매도가는 이 18,000원 정도 보는데 손절가는 14,000원 정도로 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한생명에 대한 재료적인 측면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희석화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5,000원 부분에서의 매수 시점은 유효한 판단이고요. 종합지수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 강한 업종의 강한 종목으로 붙어라 이런 쪽으로 본다 이러면 수익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하나석화 쪽으로 수익률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KTNG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탄력이 높죠. 쭉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KTNG의 차트 흐름도 이러한 하나석화의 차트 흐름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적적인 측면과 재료적인 측면이 복합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하나석화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닷새 연속 상승세를 보여준 KTNG와 차트가 비슷한 하나석화, 강한 종목에 좀 붙어보자 하는 전략이셨습니다. 동해종합증권 홍지지점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경제 거시 지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보여줬던 경기 회복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고용 같은 경기 후행 지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부 거시 지표마저 흔들릴 경우 서민경제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상 적자 우려가 불거지자 외환시장 흐름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여기다 외국인 주식 매도, 달러 캐리 청산 등의 요인마저 겹치면서 무조건 달러를 매도하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있는데요. 외환시장의 수급구조 변화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대규모 리콜 사태 원인이 됐던 가속 페달 결함에 관한 대책을 어제 내놓고 파문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명쾌한 원인 규명이 없어서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저축은행들이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고객 유출을 막기 위해서 연 10%까지 금리를 주겠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후발 저축은행마저 적극 가세하면서 앞으로 저축은행 간 예금 쟁탈전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 1월에 43만 대가량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무난하게 출발했습니다. 완성차 5개사 모두 금융위기 여파로 최악의 실적을 냈던 지난해 1월보다는 판매량이 급증했는데요. 노후차 교체 세제 지원이 종료가 되면서 전달보다는 실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자,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부가 몇몇 거시 지표 발표했는데 무역 수지, 물가 지표 조금 심상치 않은 징조가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같이 이제 몇몇 거시 지표들이 발표가 됐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뭐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심상치 않은 모습, 아주 나쁘다고도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좋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요. 또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그 경기 회복세가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로서는 뭐 계절적인 요인이다 이러면서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뭐 고용 지표 같은 이제 경기 후행 지표가 여전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거시 지표들이 흔들릴 경우에 좀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역 수지 같은 경우인데요.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발표를 했죠.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1월 수출 동향 같은 경우 수출 같은 경우는 310억 달러, 또 수입 같은 경우 315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체적으로 치면 4억 6,800만 달러 규모의 무역 수지 적자를 보였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한파로 이제 석유 제품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무래도 이제 수입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무역 적자를 이끌어내는 원인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하나 안 좋은 지표가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였는데요. 이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3.1% 상승하면서 이 9개월 만에 3%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2%대에 머물렀던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이제 불과 한 3개월 만에 3%로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들을 현재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금융시장 불황도 계속적으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어제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한 7원 70전 오른 1169원 50전으로 마감을 하면서 연중 최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걱정들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는 게 과연 무엇이 문제냐고 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살펴보다시피 환율이 높고 낮은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니 얼마만큼이나 갑작스럽게 환율이 바뀌느냐의 문제점을 저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흐름이 바뀌는 점은 저희가 또 한번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라고 말씀하셨던 무역 수지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근데 무역 적자는 지금 일시적인 요인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괜찮아질 거다. 이런 분석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역 수지 적자 같은 경우 이렇게 큰 걱정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저 분석이 아무래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무역 수지의 발목을 잡은 게 지난 1월 달에 기록적인 한파와 또 폭설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춥다 보니까 그만큼 연료 소비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 석유와 가스 제품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원유 같은 경우 이제 국제 유가 상승과 또 기온 급락, 또 경기 회복에 따른 물량 도입 요인까지도 합쳐져서 수입 규모가 크게 났습니다. 또 특히 비단 우리나라만 추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북반구 지역에 계속적인 한파가 불어닥침으로 인해서 이 국제유가 가격이 지난 1월 달에 또 크게 오른 바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이 무역 수지에도 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수입 규모가 44%나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나 늘어났는지 저희가 한번 짐작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볼 때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하루 평균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날씨가 점점 좀 풀리기 시작. 물론 오늘은 조금 춥지만 앞으로 2월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날씨가 1월보다는 좀 따뜻하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볼 때 현재 이 수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같은 경우 2월 달에는 약 2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또 연간 규모로 치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이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것은 결국 무난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무역 수지가 좀 개선되는 것은 또 날씨에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거시적인 무역 수지 부분보다는 지금 9개월 만에 3%에 진입한 물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뭐 계절적 요인도 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 역시 좀 걱정스럽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3%는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같은 경우 현재 수출보다는 상황이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긴 게 이제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 하반기 좀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거기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게 물가라는 그렇죠.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1월 들어서 이렇게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점 아무래도 우리 경제의 또 한 번의 복병이다, 큰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뭐니 해도 이제 1월 물가 상승이 심각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이 석유 제품과 채소 가격이 오름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 무려 전년 동기 대비로 23.4%가량 물가가 오른 것을 비롯해서요. 경유와 등유 가격 역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석유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조금만 올라도 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 물가 불안이 좀 석유 제품 때문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 저희가 한번 지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앞에서 밝혔다시피 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 한파와 폭설 아무래도 물가 상승세에도 역시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월 같은 경우 채소값이 많이 오른 점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는 2월부터는 여러 변수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물가 역시도 아무래도 근원 인플레이션이 현재로서는 2%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렇게 물가 때문에 불안할 요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제유가가 과연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안정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좀 미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환율 상승, 또 공공요금 인상 조짐 등이 계속적으로 이 물가 불안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당장 정부 같은 경우 오늘이죠. 지금 얼마 이제 후에 이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고 또 오후 들어서는 당정 협의를 각각 열어서 이 물가 불안 조짐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물가, 무역 적자, 무역 수지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얘기입니다. 원달러 환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앞서서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라는 그런 트렌드적인 면보다 그 속도와 폭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정말 종가 기준 1,170원을 위협하면서 끝이 났잖아요. 역시나 무역 적자 영향이 좀 있었겠지만 이제 하락 기조였던 외환 시장 흐름이 좀 바뀌는 것으로 봐도 좋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은 조금 섣부른 전망이지만 좀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까지도 좀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외환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는 흐름 저희가 어제 특히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환율이 이 종가 기준으로 1,169원 50전까지 이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연중 최고치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장중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장 중반 들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 하루 동안에만 크게 올라서 이 1,175원대까지 저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도 큰 폭의 환율 변화를 보여줬다는 점 분명히 우리 경제는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형성하는 수급 요인에 좀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상수지 적자 기록이 어제 나왔고요. 또 외국인들이 꾸준히 주식 매도에 나서는 모습들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규제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특히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지난해 하순 이후 약 1억 달러 내외의 매수와 매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우리 이 원달러 이 외환 시장에 어느 정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이 진행돼 왔던 우리나라 이 서울 외환 시장의 일방적인 달러 공급 현상이 점점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 때문에 환율 하락세가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조심스러운 분석까지도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물론 좀 반대 반으로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은요. 그래도 이 장기 추세는 물론 아직까지는 이 1,100원 안팎의 하향 곡선에서 급격하게 상승 패턴으로 돌아서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러한 분석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의 이 대외 악재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원화 강세 심리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연중으로 본다면은 서서히 강세로서 조금씩 돌변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루하루 그냥 그 트렌드를 보게 되면 어제 무역 수지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지만 또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있었으니까 오늘 또 환율이 조금은 내려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의 미국 대규모 리콜 사태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어제 도요타 측이 나름대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문제가 된 가속 페달 관련해서는 교환해주고
주거나 수리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일단 조치를 좀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정도로 사태 봉합이 될까요? 네, 현재 토요타 자동차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네. 대규모 리콜 사태 원인이 된 이른바 가속 페달 이 결함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문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이 토요타 측이 자세히 보면은 이 가속 페달에 대한 명쾌한 원인 규명은 현재까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토요타 품질에 대한 불신을 과연 멈출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토요타 자동차의 미국 법인이 발표를 했지요. 이번 주부터 각 판매망에 이 가속 페달의 신규 부품을 공급할 것이다. 이미 신규 부품 공급이 시작됐다. 이러한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기 네. 때문에 문제가 된 자동차 약 230만 대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가속 페달을 조기에 교환해서 또 보수하는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어제 이제 밝혔습니다. 앞으로 약 2주 정도 이제 집중적으로 교환을 해줄 것이라는 이제 발표가 또 토요타 측에서 이제 어제 밤에 있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일주일 영업 정지에 들어간 이 토요타의 북미 5개 공장 역시 이 신규 가속 페달의 조립 라인이 설치되는 오는 8일부터는 좀 영업을 재개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또 뉴욕타임즈 등 이 20개 미국 주요 신문에 이 리콜에 따른 일시 중지는 고객을 우선하는 조치다. 이러한 내용의 전면 광고를 게재를 해서 소비자 설득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명쾌한 원인 규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 저희가 한 번 정도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 미국 하원 의회 같은 경우 이 토요타 리콜 사태에 관련한 청문회를 오늘 25일 날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좀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 단기적으로 끝날 경우에는 우리 자동차 업체는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요 장기적으로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좀 악재로 미치지 않을까 이러한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 토요타 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 파장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국내 자동차 업체들 간의 1월 판매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동차 판매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신차 효과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았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내 완성차 업계 5개 회사가 일제 1월 판매 실적을 발표를 했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회사별로 보면은요,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국내외에서 총 26만 9천여 대를 이 판매를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최근에 또 신차를 내놓은 르노, 삼성 같은 경우 이 지난달에만 18,000여 대를 판매를 했고요.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16만 대, 또 GM대우 같은 경우는 5만 6천 대, 또 지난해 이제 큰 파업 사태를 겪고 쌍용차 같은 경우도 약 4,600여 대를 판매를 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좀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일각에서는 노후차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타격이 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도 했지만은요. 현재로서는 그러한 타격이 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올 상반기에도 좀 견조한 이 판매세를 유지할 것이다. 좀 이러한 분석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틀 동안 연속해서 밀렸던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간밤에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 이상 올랐는데요. 1067이었던 다우는 1185 정도로 100포인트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 지표의 개선이었는데요. 미국 그리고 유럽 모두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